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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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오늘 안쓰리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쓰리움을 지금 현재 한 약 9개월에서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제가 키운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또 키워보면서 식민이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안쓰리움의 뭔가 매력을 좀 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한번 준비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 어렵다고 어려운 이 안쓰리움 세계의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영상 주제는 안쓰리움의 용어입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이제 버던트 스튜디오라는 이제 루이님이라는 분께서 운영하시는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써주신 그런 블로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한번 안쓰리움들 용어들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조금 이제 미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 한번 좀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든지 하면 꼭 댓글로 저를 공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쓰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의 안쓰리움들부터 저가의 안쓰리움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이렇게 드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나이대의 안쓰리움을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신 분들이 이제 취미로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았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감히 뭐 파충류나 이런 제가 키우는 콩벌레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키우는데 왜 관엽식물인 이 안쓰리움, 이렇게 매력이 되게 넘치는 식물들인데 하다못해 요새는 이제 비바리움, 팔로자리움 같은 것들 이제 유행을 하면서 정글 플랜츠에 대한 관심도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 안쓰리움들은 왜 주목을 받지 못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안쓰리움의 이 고질적인 문제는 아마도 젊은 층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대표 주자로서 한번 MZ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나이대 비슷한, 전 04년생이고요 이제 비슷한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충 근처에서만 이렇게 나열을 해봐도 정말 나이대가 막 30대부터 40대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문화는 정말 다양한 나이대 분들과 이제 뭐 성별 그런 거, 인종 그런 거에 이제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되게 하나가 되는 게 뭔가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관엽식물 문화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이 영상을 찍는데 뭔가 그런 엔진이 돼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좀 미숙하게 말을 할까봐 제 아이패드를 챙겨서 좀 적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일단 먼저 원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원종이란 이제 한 개체가 아니라 이제 한 종으로서 이제 단일 개체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연 유래, 즉 그러니까 야생에 사는 개체들을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뭐 안톨라키, 아니면 뭐 럭셔리안스, 뭐 드레스러리 등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종은 이제 정식적으로 학명이 등재된 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BVEP라는 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BV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학명이 정해지기 전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풀네임이 블랙벨벳 이스턴 파나마를 줄여서 BVEP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최근에 이제 학명으로 이제 안톨라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정이 되면서 안톨라키가 된 건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BVEP로 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BVEP로 좀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종을 얘기했으면 꼭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순종인데요. 순종은 이제 시들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들링 개체를 뜻하는데 이제 같은 종 내에서 교배된 자손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안톨라키, 드레스러리, 요즘 이 친구들이 되게 유행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자가수정해서 아이를 내리면은 이제 표현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는 이제 좀 많이 좀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양이 다르다든지 하여튼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대충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루이님이 써놓으신 글 중에 이제 사람도 인종, 외모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한 이제 우리 호모 사피엔스님들이잖아요. 약간 그런 걸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종, 순종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부터가 제 시작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가수정, 셀프 개체라고 하는데요. 동일 개체의 암술과 수술을 수정시킨 개체를 우리가 자가수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제한성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자가수정 개체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옆에 꺼내놨습니다. 이 친구는 다크피닉스 셀프고요. 연도 언니님의 개체입니다. 신협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한 원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셀프, 즉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그래서 예시로 꺼낸 게 바로 이 연도 언니님의 다크피닉스 셀프인데요. 이게 원래 다크피닉스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인맥도 더 없고 이렇게 좀 더 카키빛의 엠보싱이 좀 더 많은 느낌, 그리고 좀 더 라운드한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다크피닉스 그냥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안스리움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이었다면 그냥 다크피닉스가 되는 거죠. 유전이 동일하다면 원종으로 간주될 수는 있다고 했으나 여기서 문제는 변이가 일어나면 그건 다른 새로운 품종입니다. 즉 여기 옆에 보이시는 다크피닉스는 다크피닉스가 아니라 사실상 다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자가수정, 셀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종, 순종, 셀프까지 얘기했으니까 품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빵큰 저희 집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는 종을 한번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품종은 선택적 형질이 반복적으로 유지되고 고정된 개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즉 의도적으로 고정되는 개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꽃대를 올린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친구의 이제 수술, 꽃가루를 이제 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또 꽃대를 올려서 암술을 올리게 된다면 제가 거기에 또 붙여서 수정을 하면 그거는 자가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품종, 제가 말했듯이 유전이 의도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의 씨앗을 받으면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물론 거기서 선별과 비선별이 이제 과정이 들어가겠지만요. 원종 아니고 품종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제 외형의 이제 고정성, 그 다음에 이름의 지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원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킹호스, 그 다음에 뭐 갤럭시 뭐 등등 이런 친구들은 원종이 아닌 품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클론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정말 말 그대로 클론입니다. 이제 조직 배양이라든지 이제 우리는 분촉이라고 많이 하죠. 안스리움은 이제 분촉을 해서 잘라서, 마디를 잘라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씨앗, 시들링으로 교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모 개체와 완전히 똑같은 개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분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클론입니다. 그래서 안스리움을 구매하시다 보면 가끔 클론을 뭐 판매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뭐 자기가 키우는 이제 식물 중에 뭐 진짜 정말 엄청나게 이쁜 안스리움이 있어요. 고가의 뭐 형성도 있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 귀한 친구들 즉.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간 클론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걸 이제 그분이 사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론 분양이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편입니다. 클론 말한 김에 한번 오프셋이라는 단어도 한번 말해볼게요. 오프셋은 이제 새끼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뭐 제가 이 친구의 우리가 이거를 밑에 밑둥을 이제 바텀이라고 하고 위에 여기를 우리가 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텀 쪽에서 이렇게 새끼촉처럼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 게 가끔 있어요. 새끼촉, 이제 생장점이 달린 즉 진짜 말 그대로 새끼촉인데 애기죠, 애기. 그 친구도 똑같이 이제 클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나름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들어본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제일 여기서 말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안스리움의 문화는 결국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란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잡종이에요, 그냥. 근데 좀 더 우리 우아하게 좀 말을 좀 해보자면은 교잡종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교잡종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그 대표적인 똥개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제 품종견 많이 아시죠? 그 친구들도 품종이죠. 말티즈, 뭐 포메라니안. 근데 우리 시골의 아버정들 보면은 막 잔병도 없어, 막 뭘 먹어도 막 잘 살아, 막 오래 살아, 막 되게 건강하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유전의 되게 신기함인데, 이제 부모한테서 좋은 것만 받게 됩니다. 그 시골의 자부족들은 이제 정말 다양한 유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봤고요. 하이브리드 대표적인 걸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 이음님의 칼라블레키 테줄라 미셸 자라 F2입니다. 이건 신엽이라 아직 좀 색깔이 이런데 구엽은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엽이 너무 잘 올라와서 칼라블레키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자 특유의 이 베인이 조금 나오다가 이제 점점 굳어가니까 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안스리움의 이제 재미, 이 안스리움의 문화를 정말 느끼고 싶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문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고 자신이 뭐 구상하고 있는, 나는 뭐 네로하고 뭔가 펄이 좀 많고 뭔가 그런 길쭉한 뭔가 그런 형태의 한번 안스리움을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를 또 구상하고 그런 비슷한 안스리움들을 섞어서 한번 최대한 내가 내볼 수 있는 그런 안스리움들을 한번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안스리움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안스리움은 그냥 관성적으로도 이렇게 미적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매력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관엽식물이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잎을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겠는데요. 안스리움들의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퀄리티가 너무 좋다든지, 제가 말했듯이 이제 이렇게 교배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내려오는 친구들 중에 이제 비선별이 있고 선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선별해서 선별 개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제가 방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트래킹인데요. 이렇게 이음님 같은 경우에는 네임픽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어디 회사에서 뭐 어떤 개체인지 정확히 이렇게 써놔 주셨습니다. 안스리움의 중요한 게 앞에 와 있는 게 이제 엄마 개체이고요. 그
그 다음에 뒤에 와 있는 게 아빠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식물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이 택도 없이 어디서 왔는지 이쁘긴 한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뭐 누구랑 이렇게 교배가 된 건지 정확한 출처를 또 알 수 없고 트래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점점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만약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개체가 있다면은 그 개체의 뭐 모주라든지 부주의 뭔가 출처 아니면은 생김새 등을 꼭 보고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마음에 들었다면은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 정확한 트래킹이 한 개체에 이렇게 딸려올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을까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우리 원종, 순종, 하이브리드, 뭐 오프셋 뭐 등등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시들링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 제가 또 시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더 자세히 진짜 심화 과정으로 저도 한번 배운다 생각하고 뭔가 파필릴라 미너 같은 이런 되게 어려운 넘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는 느낌이라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런 문화도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 좀 가져달라 라는 의미에서도 찍어본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안스리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오케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종자 기능사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특히 댓글, 오늘 제가 뭔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틀렸는데 하는 것들 꼭 짚어주시면 정말 오히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오케이?